저는 고려시민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음주 수치는 0.08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080%를 포함해서 080%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가 되고, 이에 따라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습니다. 이와 같은 1년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고 나서 면허를 새로이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되는 등으로 또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면허 취소인 것이고, 면허 정지는 벌점이 100점이기 때문에 1일 1점의 원칙에 의해서 면허 정지 100일이 됩니다. 면허 벌점 100점이 있고 100일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면허 정지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이의신청 이런 걸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감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운전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 100일 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100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를 이수하면 22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고, 2차를 이수하면 추가로 3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추가 감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5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어서 원처분인 100일 면허정지 처분이 50일 면허정지로 이제 감경,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볼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만 한다면, 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2분의 1로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면허정지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경우와 달리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면허정지 기간을 이제 감경받는 이러한 방법을 대부분 선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면허 취소라는 이 좀 다른 그런 그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벌금, 이것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나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나 이런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수치에 따라서 벌금의 정도가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0802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그냥 500만 원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0.030 이상 0.080% 미만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그 벌금의 정도가.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벌금 등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중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의 거짓말 전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 송치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거짓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 28세 씨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사건 수사가 끝나면 이제 검찰로 보내면서 음주운전이 이제 명백하다면 경찰에서는 이제 검찰로 사건 보내면서 이제 재판에 넘겨달라라는 그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이제
그 기재하면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면 이제 검찰에서 이제 추가적인 뭐 수사를 한다거나 검찰에서 나름 수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초범의 경우에 사고가 없고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할 것이고, 그럼 법원에서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러면 그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벌금을 완납하면 모든 형사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경찰은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천 씨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 여자친구가 실제 운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이제 이 천기범 씨인데, 운전자는 이 운전자가 아니고 이 천기범 씨가 아니고 그 운전자는 음주 운전한 사람은 나다라고 얘기한 그 여자친구도 이제 범인 도피한 거죠. 실제 범인은 이제 천기범 씨인데 도피한 거죠. 도피 행위를 한 거죠. 범인 도피죄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범인 도피를 한다면 그 여자친구가 뭐 다른 사정이 없는데 그냥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하에서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전제로 범인 도피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천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계단에 걸쳐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뒷자리와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던 천 씨와 A 씨를 발견했다. 각각이기 때문에 뒷자리에는 천 씨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A 씨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던 거죠. 당시 측정된 천 씨와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0% 이상, 그리고 면허 정지라고 했기 때문에 080% 미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면허 정지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또 0.030%가 또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게 써놨지만 어쨌든 음주운전에는 해당하는 수치이고, 이 워딩으로만 본다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입니다. 천 씨는 누가 운전을 했느냐라는 경찰 질문에 대리기사가 해줬다며 전화번호를 제시했지만 그는 기사가 아닌 보험사 관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점에서 이 운전자가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고의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어쨌든 그런 범죄 구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이러한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체적인 진실 규명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음주운전자 등 피의자가 이렇게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또 별개의 뭐 다른 범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국회 청문회장이나 또는 이제 법원 그 소송 그 재판을 할 때 선서해가지고 증인 선서해가지고 허위의 내용을 얘기했다. 그거는 이제 처벌받는 거죠. 그 국회나 또는 이제 법원에서 허위의 내용을 증인 선서해가지고 허위 내용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서 처벌을 받는 건데, 이거는 위증죄가 아닙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후에 A씨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며 천 씨와 함께 거짓말을 했으나, 이 여자친구는 내가 운전을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천기범 씨와 함께 거짓말을 했으나, 경찰이 인근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천기범 씨가 운전했다라는 그런 그 장면이 녹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기범 씨가 운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인 A 씨가 내가 운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범인을 도피하려고 한 것이니까 범인 도피죄에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범인 도피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이 상황이 좀 약간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운전자가 여자친구한테 내가 지금 이러하니까 상황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뭐 과거에 전력이 여러 번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뭐 어떤
그 지휘 감독 관계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운전자가 그 동승자한테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너가 운전한 걸로 해다오, 또는 너가 운전한 걸로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동승자한테는 이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허위의 내용을 얘기하는 등으로 그 운전자를 이제 그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이제 확정시키는데, 경찰로부터 확정시키는데 이제 그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범인 그 도피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 실제 음주운전자가 그 동승자 등에게 너가 운전을 한 걸로 해다오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면, 도피시킨 사람은 그 이제 여기서는 여자친구, 범인 도피자가 되지만 운전자가 이러한 범인 도피의 의사를 갖도록 형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운전자는 이제 음주운전 플러스 이제 그 별개로 음주운전 플러스 범인 도피 교사범으로 또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플러스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뭐 형 동생하고 이렇게 지내는 아주 그 친한 사이인데 또 그 운전할 당시에는 다른 동네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뭐 어떻든 뭐 수사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경찰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뭐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뭐 동생이 그 아는 형을 위해서 내가 운전한 걸로 해줄게.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단속이 된 거냐? 당시에 뭐 사고가 났다면 당시 뭐 일시 장소를 포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게 된 건지, 이런 기본 정보를 나한테 얘기해 줘야 내가 또 거짓말로 해 가지고 내가 운전한 걸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알려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도피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범인 도피죄가 되는 것이고, 그 실행을 한 사람은. 근데 실제 운전자는 자기가 뭐 최초에 뭐 범인을 원래는 내가 음주운전인데 내가 하지 않고 너가 한 걸로 해다오 이렇게 의사를 형성시킨 것도 아니고, 의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범인 도피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실행을 하려고 했더니 기본 정보가 필요해서 그 실제 음주운전자가 일시장소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방조인 거죠. 방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범인 도피를 한 사람은 이제 범인 도피죄가 되는 것이고, 실제 운전자는 음주운전 플러스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정황은 일단 없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 천 씨의 여자친구가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여기에서 이 천기범 씨가 여자친구에게 야 너가 운전한 걸로 했다거나 뭐 또는 이제 방조해를 했다거나 그런 정황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이 천기범 씨는 이제 그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는 것이고, 천 씨의 그 여친은 이제 범인 도피죄로만 처벌받는 것이죠. 천 씨는 이후 경찰에 출석해 당시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다며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범죄 구성 요건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좀 다소 불리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범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닉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 때문에 형사처벌이 다소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별개의 범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경찰은 당초 천 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 허위의 내용을 진술한다거나 이런 거죠. 숨긴 것만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찰에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거는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도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 자체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판례들을
판례들을 토대로 죄 구성 요건, 여기 이제 범죄 구성 요건입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천 씨는 2016년 신인 드래프트 4위로 삼성에 지명돼 활약해 왔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은퇴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를 이제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받게 되는 이제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등장한 범인 도피 방조, 범인 도피 그 교사에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